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5.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내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1번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을 얘기해요.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물질을 원소 기호와 이런 숫자로 나타낸 이런 식을 화학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화학식을 이용해서 여기 보다시피 화학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식을 화학 반응식,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반응 물질은 왼쪽에, 생성 물질은 오른쪽에 씁니다. 지금 어떤 반응을 할 거냐면 물을 분해하는,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물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반응 물질은 물인데 이거를 왼쪽에 쓰고요. 생성 물질은 수소와 산소인데 이걸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사이에는 화살표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반응 물질이나 생성 물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플러스 기호로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얘의 경우에는 생성 물질이 2개니까 이 2개의 생성 물질 사이에 플러스 기호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분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쓸 때 첫 번째 단계는 물 화살표 수소 더하기 산소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물의 화학식은 H2O고요. 화살표 수소의 화학식 H2 더하기 산소의 화학식 O2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단계는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주는 건데요. 이 화학 반응을 할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잖아요.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주는 건데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화학식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를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산소 원자의 개수를 먼저 맞춰볼게요. 지금 이 식에서 보면 지금 산소 원자가 반응 후에는 2개잖아요. 그런데 반응 전에는 1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 전에 이 H2O라고 하는 분자가 2분자가 있으면 산소 원자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H2O 앞에 개수 2를 붙여주게 되면 반응 전에도 산소 원자 2개, 반응 후에도 산소 원자 2개로 산소 원자의 개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소 원자의 개수를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맞춰놓고 나면 반응 전에는 수소 원자가 2 곱하기 2니까 총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응 후에는 수소 원자가 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소 원자를 4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H2라고 하는 분자가 2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H2 앞에 개수 2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전에 수소 원자의 개수가 2 곱하기 2에서 4개가 되고 반응 후에도 수소 원자의 개수가 2 곱하기 2에서 4개, 수소 원자의 개수가 똑같이 반응 전후에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분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EH2O 화살표 EH2 더하기 O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모형으로 그려서 보면 되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H2라고 하는 물 분자가 2개가 있다는 거죠. 이거에 전류를 흘려서 이제 분해를 시키게 되면요. H2라고 하는 이 수소 분자가 2개가 생기고 O2라고 하는 산소 분자가 1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전에 수소 원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반응 후에 수소 원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으로 같고요. 반응 전에 산소 원자의 개수가 하나, 둘.
반응 후에 산소 원자의 개수가 하나, 둘로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지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랑 같아지게 되죠. 자, 그럼 이걸로 한번 맞춰 볼게요. 지금 H2O 물 분자가 두 분자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H2 수소 분자랑 H2 수소 분자 그리고 O2 산소 분자 이렇게 해서 H2 수소 분자 두 분자랑 O2 산소 분자 한 분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모형과 똑같이요. 이때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쓸 때에는 개수비는 간단한 정수비가 돼야 되고요. 이 개수를 2대 2대 1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로 써줘야 되고 개수가 1인 경우에는 숫자를 생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분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써봤는데요. 보다시피 물 분자 2개가 분해가 되면 수소 분자 2개랑 산소 분자 1개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랬을 때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를 적어 볼게요. 자, 개수의 비를 적어 보면 2대 2대 1이잖아요. 이 개수의 비가 화학 반응을 할 때 분자수의 비랑 똑같죠. 실제 반응할 때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분자가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하는 분자수의 가장 간단한 정수 비는 2대 2대 1일 거잖아요. 이 개수비를 보면 그 분자수의 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개수비랑 분자수의 비는 같으니까. 이렇게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통해서 분자수의 비를 알 수 있었는데요. 분자수의 비 말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은 이번에는 수증기 합성해서 물질의 부피비를 구하는 실험이고요. 자, 표를 보시면 다음 표는 수소와 산소의 양을 달리하면서 수증기를 합성할 때 혼합한 기체랑 반응 후에 남은 기체에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를 나타낸 거고요. 실험을 3번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실험에서 수소, 산소, 수증기의 부피비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를 가지고 또 뭐를 알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이 채워진 밑이 뚫린 긴 관에다가 수소와 산소 기체를 아까 표에서 봤는 것처럼 부피를 다르게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는 가벼우니까 기체가 여기 위쪽으로 뜨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전기불꽃을 일으켜주게 되면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수증기가 식어서 나중에는 액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생기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 표의 실험에서 부피비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험 1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혼합기체의 부피를 보면 수소 10리터를 넣어준 거고요. 산소 10리터를 넣어준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밑에 있는 건 물이고 기체는 가벼우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건데 지금 수소 10리터, 산소 10리터니까 이 혼합되어 있는 기체는 20리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금을 보시면 이 눈금 하나가 10리터를 지금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0리터의 혼합기체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혼합기체에다가 전기불꽃을 튀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수증기는 시간이 지나면 식어서 물이 되어버리겠죠. 자, 그런데 물이 된 후에 어떤 기체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인 거잖아요. 이 남은 기체가 양이 5리터인 거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리터의 반이니까 5리터인데 이게 무슨 기체인지 알기 위해서
고무마개를 열고 꺼져가는 불을 데워봤는데 꺼져가던 불이 다시 잘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체는 산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기체는 산소 5리터가 남았구나 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5리터는 산소다. 그럼 나머지 10리터가 생성된 수증기겠죠. 그래서 수증기는 10리터가 생성되었구나.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피비를 알아볼게요. 이제 반응한 식을 써보면요. 수소 더하기 산소에서 수증기가 생성된 건데, 수소의 경우에는 10리터가 모두 반응했고요. 산소는 10리터를 넣었는데 5리터가 남았으니까 반응한 거는 10 빼기 5해서 5리터만 반응한 거잖아요. 그때 생성된 수증기 부피는 10리터죠. 자, 그러면 이 부피의 비를 구하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해야 되니까 5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대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비가 2대 1대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을 분석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실험에는 혼합기체의 부피가 수소 20리터랑 산소 10리터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혼합기체는 총 이게 30리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전기불꽃을 일으켜서 수소와 산소를 반응을 시키면 수증기가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발생한 수증기가 식은 다음에 물이 되었는데 남아있는 기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체가 0. 그러면 여기 20리터라고 하는 것은 전부 수증기겠죠. 그래서 생성된 수증기가 20리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식을 써보면요. 수소 더하기 산소는 수증기인데 지금 수소 20리터, 산소 10리터 모두 반응을 한 거잖아요. 남는 기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성된 수증기는 20리터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이 기체의 부피 B는 역시 약분을 하면 2대 1대 2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실험 분석해 볼게요. 혼합한 기체의 부피 수소는 30리터를 넣었고요. 산소는 10리터를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총 40리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혼합기체로. 여기에다가 전기불꽃을 일으켜주게 되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수증기는 식어서 물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남는 기체가 있죠. 남는 기체가 지금 10리터가 있는데 이게 누군가 알아보기 위해서 고무마개를 열고 불을 대봤는데 퍽 하는 소리를 내면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체는 수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기체는 수소 10리터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수소가 10리터 있었는 거고 그럼 나머지 20리터가 수증기겠죠. 그래서 생성된 수증기는 20리터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응식 써보면요. 수소 더하기 산소가 수증기가 되었는데 수소는 30을 넣었는데 10이 남았으니까 30 빼기 10 하면 20만 반응을 했다는 거고요. 산소는 10 모두 반응을 했고요. 그때 생성된 수증기는 20리터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부피비로 약분해주면 2대 1대 2, 2대 1대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 합성하는 이 반응에서 각 물질의 부피비를 다 구해봤어요. 그러면 이 수증기 합성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나타내 보면 우리 아까 물을 분해하는 반응식에서 반대로 하면 되겠죠? 우리 아까 물을 분해시키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써봤잖아요. 그게 EH2O 화살표 EH2 더하기 O2였잖아요. 반대로 해주면 EH2 더하기 O2 화살표 EH2O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써지겠죠. 그러니까 수소 2분자 더하기 산소 1분자가 이제 반응을 해서 2분자의 물이 만들어지는 걸로 화학 반응식이 써지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부피비와 계수의 관계를 알아보면요.
지금 개수의 비가 2대 1대 2인데 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부피 비도 다 2대 1대 2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수의 비와 부피 비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부피 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학습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실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실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하잖아요. 예를 들어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는 2대 1대 2였잖아요. 자, 이런 것을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가 반응할 때에는 항상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기체 반응 법칙이 왜 성립하냐 하는 그 이유는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이거든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가 바로 아보가드로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냐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조건이죠.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수증기 생성 반응의 모형을 보면요. 이런 식인 거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화학 반응식으로 써봤잖아요. EH2 더하기 O2 화살표 EH2O. 그래서 모형으로 그린다면 수소 분자 2개 더하기 산소 분자 1개는 물 분자 2개가 되는 반응인데 여기서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자 1개가 차지하는 부피가 이만큼이면 기체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수증기 기체 분자던 산소 기체 분자던 수소 기체 분자던 다 이제 이 분자 하나가 들어가는 이 부피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 기체의 부피는 분자 수비와 같다는 거죠. 자, 보시면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 이 반응하는 분자 수의 비도 2대 1대 2였잖아요. 그때 모든 기체는 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 B도 분자가 2개면 부피가 2, 분자가 하나면 부피 하나, 분자 2개면 부피 2. 그러니까 분자 수비랑 부피 B가 똑같이 2대 1대 2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수증기 생성 반응을 이제 이 모형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소 분자가 2개가 있고 산소 분자가 1개가 있는데 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반응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H2O 2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학습지 3번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를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증기 생성 반응 화학 반응식이 EH2 더하기 O2 화살표 EH2O였잖아요. 자, 이 화학 반응식만 보고 뭐를 알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죠. 반응물질은 수소랑 산소이다. 그리고 생성물질은 수증기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종류와 수도 알 수 있죠. 반응물질에서는 H2 수소 분자가 2개, 그리고 O2 산소 분자가 1개, 생성물질의 경우에는 H2O 물 분자가 2니까 2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알 수 있잖아요. 자, 반응물질의 경우에는 이 수소 원자가 있는데 수소 원자가 몇 개가 있냐면
H2가 두 분자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개가 있죠. 여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 H2가 두 분자가 있으면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4개.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산소 원자가 있는데 산소 원자는 2개가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있잖아요. 산소 원자 2개 있는 거. 자, 반응 후에는 우선 수소 원자는 2 곱하기 2에서 4개. 그렇죠. 물 분자가 2개니까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2 곱하기 1 해서 2개. 맞죠? 물 분자 2개니까 산소 원자 2개 있는 거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해서 원자의 개수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2대 1대 2인데 이것이 분자수비랑 같죠. 분자수비가 보다시피 2대 1대 2 맞잖아요. 그리고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랑도 같다고요.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는 성립하지 않고요. 앞에서 계속 기체를 얘기했잖아요. 기체의 경우에는 이게 다 기체죠. 수소기체, 산소기체, 수증기기체. 기체의 경우에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니까 이 분자수비랑 기체의 부피비가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비도 지금 2대 1대 2인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이제 이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질량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비를 구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주기율표에 나오잖아요. 주기율표를 보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 수소는 1이고 산소는 16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질량비를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있죠. 이 H2는 질량비가 수소는 질량이 1인데 수소 원자가 4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서 이 H2는 질량이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2의 경우에는 산소 하나가 질량이 16인데 산소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에서 O2의 질량은 3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H2O의 경우에는 H2가 2개가 있는데 그게 질량이 아까 4라 그랬잖아요. 더하기 산소가 2개가 있는데 그게 질량이 아까 30이라고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이 H2O는 질량이 36이 되겠죠. 그러면 질량 B는 4대 32대 36인데 4로 약분하게 되면 1대 8대 9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량비를 구하고 나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자, 반응 전에 질량의 합 4 더하기 32는 반응 후의 질량 36이랑 같죠. 그쵸? 그러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같다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화합물 물의 성분 물질인 수소와 산소의 질량 B가 얼마냐는 걸 계산해 보면 4대 30이니까 약분하면 1대 8이잖아요. 그래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 B가 1대 8로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도 역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만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